일단 귀가 굉장히 가려워요. 그래서 자꾸 손가락이나 면봉으로 이제 귀를 자꾸 후비고 싶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귀 안쪽 깊은 곳에서 좀 통증이 느껴지고요. 체온을 재보면 좀 열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 하얗게 덩어리진 게 보이죠? 이게 솜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 곰팡이들이 자라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코목은 닥터 찬찬 서울 아산 이비인후과 송찬일 원장입니다. 여러분, 여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시원한 바다, 계곡, 수영장, 바로 물놀이죠. 그런데 이런 즐거운 물놀이 후에 갑자기 귀가 아프거나 먹먹해지는 경험이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귀에서 아직 물이 좀 안 빠져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매년 여름철이 되면 물놀이 후에 이런 증상을 별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방치했다가 웨이도염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초기에 잘 치료를 하면 쉽게 나을 수도 있는데도 병인지 모르고 그냥 놔뒀다가 심각한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물놀이 후에 생길 수 있는 웨이도염에 대해서, 그리고 중이염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예방법과 함께 초기 대처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귀 건강 지키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 귀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귀는 크게 외이, 중이, 내이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외이도는 우리가 보는 이 귓구멍 입구에서부터 고막 바로 앞까지를 외이도라고 합니다. 외이도염은 이 외이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간혹 외이도염과 중이염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놀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외이도염입니다. 사실 물 자체가 염증을 직접 일으키는 요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영장이나 바다의 물이 귀로 들어가서 오래 머물게 되면은 귓구멍 안이 습하고 따뜻하고 또 어둡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자라기 아주 좋은 조건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세균이나 곰팡이 균들이 자라서 피부를 자극을 하고요. 좀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서 가려움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려우니까 손이나 면봉으로 귀를 이렇게 자꾸 긁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외이도에 작은 상처가 생겨서 감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중이염은 코와 귀를 연결하는 이관을 통해서 세균이 고막 안에 있는 중이강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염증입니다. 그래서 감기가 있거나 알레르기, 비염 등의 증상이 심한 경우에 물놀이를 하게 되면 중이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외이도염과 중이염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증상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외이도염은 보통 물놀이를 하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서 귀가 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귀를 잡고요, 한번 이렇게 당겨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갑자기 아야! 하고 이렇게 좀 통증이 확 심해진다면 외이도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외이도염은 일단 귀가 굉장히 가려워요. 그래서 자꾸 손가락이나 면봉으로 이제 귀를 자꾸 후비고 싶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귀 주변이 빨갛게 붓고 때로는 노란색이나 허연 분비물이 좀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분비물이 있으면 외이도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죠. 반면에 중이염은 좀 양상이 다릅니다. 중이염에 걸리신 분들은 귀가 먹먹해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고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저기 비행기를 타고 나서 귀가 좀 먹먹해질 때가 있죠. 그때와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귀 안쪽 깊은 곳에서 좀 통증이 느껴지고요. 체온을 재보면 좀 열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말로 표현을 잘 못하니까 자꾸 귀를 이제 만지거나 귀 근처에 손이 가면 이제 보채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이염의 특징 중 하나는 감기 증상이 있거나 콧물, 코막힘 같은 비염 증상이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코랑 귀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연결 통로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확산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렇게 외이도염과 중이염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 완전히 구분하기는 좀 힘들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병원에 오셔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는요, 중이염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첫째, 감기에 걸린 상태거나 아니면 비염이 평소보다 좀 심한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입니다. 코 점막이 이미 부어 있고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물놀이를 하게 되면 귀와 코를 연결하는 이관의 기능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물놀이 후 코를 세게 푸는 행동입니다. 코를 흥 하고 세게 풀게 되면
코 속에 있는 분비물이 압력에 의해서 세균과 함께 이관을 통해서 귀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스킨 스쿠버와 같이 깊은 물속으로 잠수를 하는 경우에도 이 압력 변화에 의해서 코랑 귀가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이염이 좀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코 막힘이 좀 있는 경우, 감기라든지 비염 같은 거겠죠. 그런 경우에 깊이 들어가서 압력 변화가 심해지면 중이염이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놀이는 즐겁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주의를 해주시면 귀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게 자가 진단법, 증상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귀가 좀 가려운데 통증이 같이 있나요? 둘째, 귀에서 이 분비물이 같이 좀 나오지 않나요? 셋째, 귀가 먹먹하거나 청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넷째, 귀가 아프면서 혹시 열이 나진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렇게 귀 주변을 만졌을 때 많이 아프진 않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보세요. 특히 통증이 심하거나 열이 동반된다면 빨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름철 물놀이 시 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놀이 후에 코를 너무 세게 풀지 마세요. 코를 한쪽씩 흥하고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억지로 빼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머리를 털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후에 부드러운 수건으로 그냥 주변만 가볍게 닦아주세요. 셋째, 감기가 있거나 비염이 심할 땐 가능하면 물놀이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귀에 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억지로 면봉으로 귀 속 깊이까지 파내려고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젖어 있는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 넣거나 외이도에 상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사례와 그 치료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분은 바다 수영 후에 바로 귀 통증이 생겨서 내원하신 전형적인 웨이도염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유액이라고 해서 우리 안약처럼 귀에 넣는 약이 있는데 그런 점유액을 쓰고 진통 소염제를 써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경구 항생제 같은 것도 함께 처방드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요, 해외에서 물놀이를 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귀가 계속 먹먹하고 이제 열이 나서 오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사진이고요. 검사 결과 중이염으로 진단이 되었고 이런 경우에는 경구 항생제를 처방을 하고요. 코와 이관 기능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는 이 옆에 보는 사진과 같이 이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고막 앞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안에 피가 가득 찬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개를 통해서 피와 고름을 배출시키는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웨이도염 환자분이신데요. 여기 하얗게 덩어리진 게 보이죠? 이게 솜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는데 곰팡이들이 자라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귀 안에 웨이도염이 생기면서 곰팡이균이 같이 감염이 되어서 자란 환자분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여름마다 웨이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해외여행이 많이 활성화돼서 계절에 상관없이 웨이도염으로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 물놀이 후 귀가 아팠는데 금방 나을 줄 알고 조금 참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참고 있는 동안 점점 염증은 더 진행이 됩니다. 웨이도염은 초기에 잘 치료하면은 대부분 3, 4일 안에 금방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진행이 된 경우에는 2주 이상 항생제를 계속 드신다거나 2, 3일마다 계속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드물긴 하지만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합병증으로 좀 이어져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 건강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물놀이 후에 귀가 아프거나 가려우면은 일단은 웨이도염이나 중이염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둘째, 면봉으로 귀를 파는 행위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만약에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지지 않고 계속 증상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름철이죠. 물놀이를 충분히 즐기시되 귀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질문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귀코목은 닥터 찬찬 송찬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